네, 천재민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발제하신 분들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깊이가 있고 뭐 이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일종의 요약하는 차원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 준법 감시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먼저 조금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법 감시란 보통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법률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준법 감시의 발전 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중반 미국 군수업체인 로키드사가 일본의 고관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당수의 미국 기업이 국외에서 뇌물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고, 이에 미국 의회가 1977년경 해외 부패 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를 제정한 것이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패 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제재하고 상장사에 대해서 기록 유지 의무, 내부 회계 관리 체계 수립 의무를 부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부패 방지법이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비판이 사후적으로 일자 미국 의회는 두 차례 해외 부패 방지법을 개정을 하였고 동법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들에게까지 확장을 하였습니다. 1985년경에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 미국의 아까 지금 최승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AICPA 등 민간 단체들이 코소를 설립해서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고, 위 프레임워크는 현재 기업의 회계 보고를 위한 적정한 내부 통계 구조 및 절차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판결위원회는 1991년경 조직체를 위한 미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감지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체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가지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제정 여부, 준법 감시인 등 책임자의 임명 여부, 임직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구축 여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감독 보고 시스템의 운영 여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여부, 긴급 대응책과 재발 방지책의 확립 여부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준법 감시는 처음에는 해외 뇌물 공유에 대한 제재 및 기업의 내부적 회계 통제 시스템 마련에서 시작을 했으나 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형사법의 양형 기준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기업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준법 감시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뭐 얘기가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빨리 좀 읽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사후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준법 감시 제도는 감독기관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나 이사회를 보좌하는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임직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목적의 각종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2000년경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했고, 2011년경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준법 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해서 그 적용 범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법 감시인 또는 준법 지원인 제도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내지 통제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 종업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규 준수에 대한 감독 기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통상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한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 하에서는 준법 감시인 또는 준법 지원인 제도가 그 독립성 및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에 의한 기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는 한계를 좀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준법 감시 제도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정착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고, 기업들은 준법 감시 제도를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학대는 준법 감시 제도의 마련 및 운영 현황을 형사법의 양형 기준으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기업 범죄의 사전 예방이라는 효과를 제고하는 인센티브로 삼아야 한다라는 논의가 그동안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이 지금 삼성 재판과 관련된 그 재판부의 요구 사항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라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2년경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우수한 준법 감시 제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예방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고찰 및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이것은 현행법상 준법감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직 준법감시제도가 기업 문화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제도의 마련 및 운영이 형사법 분야의 양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된다면 이는 준법감시제도 정착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이 경영진 등 개인이 아닌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도의 사전 설치만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와 미국의 사법 체계가 다른 데서 파생된 일종의 논의이고 따라서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사후 설치를 우리 형법의 양형 기준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선두기업인 삼성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이 형사법상 양형에 반영될 경우 이는 다른 기업들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법감시제도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아니 되고 내부 통제 및 업무 지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정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기업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법감시제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정치, 사회 단체로부터의 영향력 차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기업 외부의 입김이 좌우될 경우에는 향후 준법감시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준법감시제도는 그 역할에 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